전 세계 200개국의 정부가 동시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이 비밀리에 작성한 극비 보고서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같은 답을 말했다고 해요. 한국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우리 한국인들도 전혀 몰랐던 것이었거든요. 오늘 제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베를린에 있는 독일 경제연구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정부가 의뢰한 특별조사팀이 전 세계 교육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독일보다 뛰어난 교육 모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은 자신들의 교육 시스템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직업교육의 모범 사례로 여겨지고 있고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독일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 교육부는 자신만만했어요. 우리보다 나은 교육 시스템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6개월간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독일 관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의 교육 효율성이 독일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어요.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한국 학생들이 배우는 양이 독일 학생들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그것도 단순 암기가 아니라 창의적 사고력에서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코로나 때 전 세계가 온라인 수업으로 고생할 때 한국만 아무 문제 없이 진행했잖아요. 독일 연구진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분석해봤더니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교육 방식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EBS나 인터넷 강의 시스템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었던 거죠. 체계적인 계획 하에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독일 연구진들은 이런 선견지명에 깜짝 놀랐어요. 특히 한국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가 독일을 훨씬 앞섰어요. 독일 학생들은 하루 평균 6시간 공부하는데 집중도가 60% 정도였습니다. 반면 한국 학생들은 8시간 공부하면서도 집중도가 85%나 되었어요. 효율성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났던 거죠. 독일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요. 독일 같은 교육 선진국이 한국을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한 거예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발견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독일의 분석 결과가 다른 나라들에게 전해지면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각국에서 더 놀라운 발견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발견한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비밀회의가 열렸습니다.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의 최고 경영진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그들이 논의한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하는 것이었죠.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 IT 기술을 이끌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처음에는 당연히 중국을 떠올렸어요. 거대한 시장과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중국이 가장 큰 경쟁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6개월간의 깊은 분석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의 기술 혁신 속도가 정말 무서웠어요. 특히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가 한국 드라마라는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콘텐츠 기술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창업 생태계였습니다. 작은 나라인데도 유니콘 기업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쿠팡, 크래프톤, 야노와이어, 마켓컬리, 토스까지 세계적인 기업들이 줄줄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인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유니콘이 나온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실리콘밸리 전문가들이 한국을 직접 조사해봤더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새로운 기술 적응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랐거든요. 새로운 앱이 나오면 하루 만에 수백만 명이 다운로드하고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이런 속도는 미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특히 한국의 5G 기술과 인터넷 속도는 미국을 완전히 압도했어요. 미국이 아직도 사지로 버벅거릴 때 한국은 이미 5G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메타버스까지 모든 미래 기술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었어요. 구글의 한 임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국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전 세계 어디서도 성공할 수 없다고요. 한국이 전 세계 IT 트렌드의 시험대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이제 신제품을 출시할 때 가장 먼저 한국 시장을 테스트한다고 해요.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의 연구소를 설립하기 시작했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모두 한국의 기술 트렌드를 연구하는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발견도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더욱 놀라운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파리에 있는 소르본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문화부가 의뢰한 전 세계 문화 영향력 조사였어요. 프랑스는 자신들이 문화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엄청났거든요. 파리 패션 위크, 칸 영화제, 루브르 박물관까지 프랑스는 수백 년간 세계 문화를 이끌어왔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세련되고 우아하다고 생각해요. 프랑스어가 외교 언어였던 시절의 영광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사도 당연히 프랑스가 1위를 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1년간의 조사 결과를 보고 프랑스 문화부 관계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열광하는 문화가 한국 문화였거든요.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음식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프랑스 젊은이들도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문화의 확산 속도였어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고 아카데미상까지 휩쓸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문화 콘텐츠를 키워왔던 거예요. 프랑스 연구진들이 분석해보니 한국의 문화 정책이 정말 똑똑했어요. 정부가 나서서 창작자들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을 도왔던 겁니다. 프랑스처럼 전통만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계속했던 거죠. K-팝도 처음에는 서구팝을 따라했지만 점점 한국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냈어요. 그 결과 지금 전 세계 문화시장에서 한국이 프랑스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재생되는 뮤직비디오 상위 10개 중 7개가 K-팝이었습니다. 넷플릭스 전 세계 순위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특히 프랑스 젊은이들의 한국어 학습 열기가 대단했어요. 파리의 한국어 학원은 항상 대기자가 넘쳐났고 소르본 대학교의 한국학과는 경쟁률이 20대 1을 넘었습니다. 한때 프랑스어를 배우려고 했던 세계 젊은이들이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한류의 비밀을 배우고 갔다고 해요. 몇백 년 문화 전통을 자랑하던 프랑스가 한국에게 문화를 배우러 온 거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지만 프랑스의 발견도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영국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정말 특별했어요. 런던에 있는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서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파트너 국가를 찾기 위해 의뢰한 조사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믿을 만한 동맹국을 찾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영국은 수백 년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라서 자존심이 대단했어요. 영국은 대영제국 시절의 영광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시절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전통적 동맹국들을 생각했어요. 영어를 쓰는 나라들이니까 당연히 가장 가까운 파트너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2년간의 치밀한 조사 결과가 나오자 영국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한국이 1위에 올랐거든요. 그것도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말이에요.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를 모두 제치고 한국이 1위를 차지한 거였어요. 한국이 1위에 오른 이유가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지난 50년간 한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 중에서 한국이 먼저 어긴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이런 신뢰도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2020년 코로나 때도 한국은 항상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회복했어요. 심지어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영국 연구진들이 한국의 비밀을 파헤쳐 봤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하나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였습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지역 차이를 모두 잊고 나라를 위해 힘을 합쳤어요.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이 대표적인 예였어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반지까지 내놓으면서 나라 빚을 갚으려고 했잖아요. 영국 연구진들은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특히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이 영국을 놀라게 했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시민들이 정부 서비스를 받으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은 몇 분 만에 처리가 끝났어요. 영국 총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국처럼 믿을 만한 파트너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요. 대영 제국의 후예인 영국이 한국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발견도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일 뿐이었어요. 일본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도쿄에 있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극비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서 논의한 주제는 한국이었어요. 그들이 받은 보고서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아시아의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해왔거든요. 일본은 소니, 도요타, 닌텐도, 파나소닉까지 세계적인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1980년대에는 미국마저 일본의 기술력을 두려워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자신들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자신들보다 한 수 아래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제품을 더 선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삼성 갤럭시 폰을 쓰고 현대 자동차를 타고 LG 전자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화장품과 한국 음식까지 일본에서 대유행이었어요. 일본 정부가 급하게 조사해봤더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술 혁신 속도에서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따라잡았던 거예요.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LG가 소니와 파나소닉을 추월한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 기업들의 도전 정신이었어요. 일본 기업들은 안전한 길만 선택하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위험하더라도 새로운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미래 기술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게 된 거였어요.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1위예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이 테슬라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있어요. 반면 일본은 아직도 하이브리드 차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선 거죠.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국의 성장 속도를 보면 10년 후에는 완전히 역전될 것 같다고요.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온 거였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실제로 많은 분야에서 이미 역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일본을 휩쓸고 있었고 한국 게임도 일본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와 기술 양쪽에서 모두 한국이 앞서고 있었던 거죠. 특히 일본 젊은이들의 한국 사랑이 대단했어요. 도쿄 신주쿠의 한국타운은 항상 일본 젊은이들로 붐볐고 한국어 학원은 대기자가 넘쳐났습니다. 한때 일본 문화를 동경했던 한국 젊은이들과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일본 총리가 비공식적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해요. 경쟁하기보다는 함께 발전하는 길을 찾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존심 강한 일본이 먼저 손을 내민 거였어요. 그런데 일본의 인정도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더욱 놀라운 분석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베이징에 있는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비밀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의뢰한 동북아시아 경쟁력 분석이었어요. 중국은 자신들이 아시아의 패권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14억 인구와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니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40년 만에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어요. GDP로는 일본을 훨씬 앞서고 있고 미국도 바짝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은 모두 중국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상대가 안 된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1년간의 연구 결과를 보고 중국 관계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1인당 창조력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거든요. 중국 사람 100명이 만들어내는 혁신을 한국 사람 10명이 해낸다는 분석이 나온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문화 영향력이었어요.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케이팝을 듣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어까지 배우고 있었어요. 중국 정부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류를 막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사드 배치 때 한한령을 발동했지만 중국 젊은이들의 한국 사랑은 멈출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금지할수록 더 찾게 되는 심리가 작용한 거였어요. 중국 연구진들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분석해봤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강요하지 않는데도 전 세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을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능력은 중국이 가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중국은 돈과 힘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한국은 매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실제로 전 세계 국가 호감도 조사에서 한국은 항상 상위권에 올라 있어요. 반면 중국은 경제력은 강하지만 호감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힘으로는 이길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특히 중국이 놀란 건 한국의 기술 혁신 속도였어요. 중국은 보통 다른 나라 기술을 모방해서 대량 생산하는 방식이었는데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국의 부드러운 힘이 중국의 강한 힘보다 더 무섭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능력에서는 한국을 따라갈 수 없다고 인정한 거였습니다. 이런 인정을 받기까지 한국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하지만 중국의 인정도 놀라운 발견들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특히 러시아가 분석한 한국의 생존력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국제관계대학에서 특별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의뢰한 전 세계 국가 생존력 분석이었어요. 어떤 나라가 가장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조사였습니다. 러시아는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라서 자신감이 넘쳤어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예요. 땅덩어리만 해도 한국의 170배나 되고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자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장 강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핵무기도 많고 군사력도 강했으니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18개월간의 연구 결과가 나오자 러시아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국가 생존력 1위가 한국이었거든요. 그것도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말이에요. 러시아보다 170분의 1 크기인 나라가 생존력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한 거였어요. 한국이 1위에 오른 이유가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은 자원도 없고 영토도 작은 나라인데 어떤 위기가 와도 살아남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지난 70년간 한국이 겪은 시련들을 보면 정말 놀라웠어요. 다른 나라였다면 벌써 망했을 법한 일들을 모두 극복해냈거든요. 한국 전쟁으로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는데도 다시 일어섰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회복했습니다. 심지어 더 강해져서 돌아왔어요. 이런 회복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연구진들이 한국의 비밀을 분석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반드시 길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신력은 물질적 풍요보다 훨씬 강한 힘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적응력이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랐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오자 가장 빨리 적응했고 코로나 시대에도 가장 빨리 적응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놀란 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은 인적 자원 개발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원이 없으니까 사람이 자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었어요. 러시아는 자원이 풍부해서 사람보다는 땅에 의존해 왔어요. 하지만 한국을 보니까 사람이야말로 진짜 자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땅이 넓고 자원이 많아도 사람이 뛰어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러시아 국제관계대학 총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국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나라는 세상에 없다고요. 큰 나라들이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인정한 거였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도 한국의 경험을 배우려고 여러 차례 교류를 제안했어요. 그런데 러시아의 분석도 더 큰 발견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 7개 강대국이 모두 한국에 대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이 밝혀질 때였어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 200개국의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내린 결론이 공개된 거였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진짜 이유가 드디어 밝혀진 순간이었어요. 그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기술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 사람들의 정신력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마음의 힘을 가진 민족이라고 평가한 거였습니다. 물질적 성취를 넘어선 정신적 힘을 인정받은 거였어요.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나라였어요.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이런 기적을 만든 건 바로 한국 사람들의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 대표들이 공통으로 인정한 한국의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더 단단해진다는 거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거나 주저앉는데 한국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이런 회복 탄력성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어요. IMF 때 금모으기 운동, 월드컵 때 붉은 악마 응원, 코로나 때 마스크 나눔 문화까지 한국 사람들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런 힘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서구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특히 세계가 놀란 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였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성급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빨리빨리 문화가 한국을 세계 최고로 만든 비밀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가장 빨리 적용하고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면 가장 빨리 따라잡았어요. 코로나 때 한국의 대응을 보면 이 빨리빨리 문화의 힘을 알 수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몇 달씩 고민할 때 한국은 며칠 만에 대책을 세웠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 생활치료센터, K방역까지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라고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존재 자체가 전 세계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거였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을 배우면 자신들도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한국은 세계의 희망이자 목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들의 롤모델이 된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런 성취를 혼자 이뤄낸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한국 사람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국민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룬 기적이었어요. 이런 단결력과 협력 정신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나라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부족한 점만 보려고 해요. 하지만 전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의 특별함을 이제는 우리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힘을 믿고 더 큰 꿈을 꿔봐야 해요. 한국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힘으로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새삼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앞으로의 꿈을 함께 나눠봐요. 감사합니다.